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도 평안하십니까? 네, 저도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 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터키에 관한 중동 내용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지어서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키의 역할이 축소가 되냐라는 그 질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터키의 이 지정학적 역할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기사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키에서 회담이고요. 결국 교착 상태로 가고 있는 영어로는 deadlock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Voice of America에서 만들었고요. 3월 10일에 나온 기사를 토대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내용을 뽑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각 외무장관이 지난 목요일 터키 지중해 휴양지에서 만났습니다만 상호 비난이 계속되었으며 결국 우크라이나 그 내에 싸움이 중단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네요. 네, 사실은 이제 예상은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터키에서 진행된 것인데 이러한 교착 상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사실 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지속될 것 같은 것은 뭐 항상 생각할 부분이지만 터키의 입장에서는 조금 상당히 당황스럽고 뭐 외교적인, 정치적인 입지가 좀 약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이 두 장관은 그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열려 있다라는 거죠. 열려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말은 좋은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다시 협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어, 네, 일방적이진 않겠지만은 좀 더 우크라이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외교적인 입장을 펼치려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역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일단 러시아로부터 노획하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선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최대한 러시아가 물러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게 한 다음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오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함의가 된 표현이 요거인 것 같습니다. 요것이고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안탈리아 회담 이후 때 기자회견에서 이제 러시아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했고 러시아 측에 있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뭐 서로 오갈 수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라브로프 같은 경우는 이 서방 진영이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정교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무장함으로써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말이 되겠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당연히 나토를 비롯한 서방 진영을 매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대공 미사일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소련 시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피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요. 소련 침공 당시에도 아프가니스탄 제가 말한 건 말씀드린 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으로 침공을 했는데 이때도 역시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많이 된통 당했던 경험이 있죠. 이번에도 역시 뭐 그때의 무기랑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서로가 다르긴 하겠지만은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죠. 아무튼 그런 뭔가 러시아 기준으로 좀 아픈 역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 때문에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 우크라이나 무장했다라고 한 것을 봤을 때 거의 뭐 서방 세력을 포함한 나토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그 군사를 막 적극 파견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군사 파견이 아닌 다른 무기 지원, 뭐 방호복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를 향한 간접 혹은 직간접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매우 경고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고 결국 뭐 물론 미국 포함되어 있겠죠.
미국을 포함한 이 서방 진영과 러시아의 갈등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요 영상의 초점은 터키입니다. 결국에는 지정학적 위치에 유리한 점을 잡아서 그리고 이제 두 나라와 전부 다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터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재적 역할을 모색해 왔습니다. 2월 때부터요. 그래서 실제로 터키가 한 수 도와가지고 어떻게 중재를 요구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협상의 장으로 다시 오게 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주변 지역에도 역시 뭐 기본 협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터키가 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터키 뉴스 포털인 폴리티크욜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칼럼니스트 평론가인 세신 오네이라는 인물은 이 충돌을 오히려 기회로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터키였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터키도 역시 이렇게 큰 전쟁을 중재함으로써 이제 외교적 입지를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 국내로도 그 에르도안 이 대통령인데 계속 집권을 하는 데에 큰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전황이 의외로 우크라이나에게도 꽤 유리하게 작용했고 러시아도 계속 여기에 대응하여서 계속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오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 거의 뭐 지금 한쪽이 완전히 팍 쥐고 이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회담도 역시 팽팽하죠. 진전함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둘 입장이 군사적 입장으로서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한쪽으로 팍 기울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회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뭔가 굴복하거나 굴복 당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쟁 상황이 오히려 누구에게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인 것 같고요. 터키로서는 난감해질 겁니다. 그렇죠. 물론 터키의 역할 여기서 이제 불분명하다 외교적 역할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터키의 소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근본적으로 아직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전황 상태가 매우 교착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터키가 정말 여기서 하나의 핵을 그으려면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 두 나라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터키는 그렇지가 않죠.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바이락타르 회사 같은 그런 드론 만드는 그런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무기 관련된 기술 교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만큼의 어떤 거대한 군사 규모 그리고 최첨단 무기 규모에 준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완벽하게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이 일단 중요는 하지만은 지정학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현지 상황이 더 부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또 추가적으로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터키의 책임론에 대해서 좀 터키의 외교적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터키는 이런 외교적 상승 그리고 두 나라에 대해서의 역할 중재 이 시도는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뭐 땅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 터키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거의 뭐 계속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고 두 나라 다 이제 터키하고 계속 외교적인 팽팽한 관계 및 그리고 터키는 둘 다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구도가 지속되면은 터키는 계속해서 두 나라에게 모두 다 중재할 수 있는 계속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할 겁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뭐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중재가 시도가 좌절이 된 것 같고요.
일단 터키는 좀 더 가깝고 더 깊은 관련들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터키 역시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이러한 뭐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터키의 역할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황이 또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터키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터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 알고 싶네요. 혹시 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한 영상으로 간단한 멘트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 아무튼 어, 과연 지정학이라는 그 입지라는 게 정말 강하게 작용을 계속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